2024년 3월 8일 이정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의과대학 나왔다 그러면 가장 똑똑한 사람들로 꼽히죠. 그 똑똑한 의사들이 대한민국 대통령,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한테 쫓기고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우습습니다. 안주하다가 호되게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의사들이 이길 것 같지만 그들은 이기지 못합니다. 왜 대한민국 의료계에는 잉글랜드 리그에 가서 골 득점왕을 하는 손흥민 같은 사람, 세계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휩쓸어버리는 BTS를 만든 방시혁 같은 사람이 왜 못 나올까요? 왜 대한민국 의료계에는 그 머리 좋은 천재들이 가는데 못 나올까요? 그들은 철옹성 같은 카르텔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에 안주하죠. 의사들 처방전 보게 되면 영어로 쫙 써서 되게 어렵죠. 조금 들여다보고 있으면 별 영화 아니에요. 별 영화 아니에요. 저도 의학 용어는 조금 신체를 나타내는 용어는 서툴러서 잘 모르지만 별거 아니에요. 그냥 메모예요. 코, 눈, 눈물, 그 정도예요. 칙칙칙 쓰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별거 아닙니다. 그거 늘 하다 보면 뭐 어렵겠어요. 국내에 안주하고 있는 거지. 그들에게는요, 노벨 의학상 같은 거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의대 정원을 증가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전공의들이 지금 병원을 떠났죠. 상당수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대 교수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몇몇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보직을 사퇴하고 있습니다. 학장이나 이런 자리들을 사퇴하고 있죠.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전의교협, 이 비공개 회의를 이 방송에 나가는 9일 갖고 정부의 증원 방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협의를 하겠답니다. 일단 교수들은 자기들이 키워낸 전공의들이 면허 정지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은 당연히 반대해야죠. 그러나 이제 과연 거기서만 머물 것이냐, 학생들하고 같이 갈 것이냐, 아니면 이게 문제죠. 빅5 병원을 갖고 있는 서울대병원, 서울대의대, 연대의대, 울산의대, 카톨릭의대, 성균관의대 그 교수들도 전의교협에 참여를 할 것 같은 걸로 보입니다. 이 5개 병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향방이 좀 우선 나오겠죠. 아마 이 빅5 교수들은 그렇게 강하게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앞선 방송에서 서울대 의과대학 학장대, 지방의과대학 교수들 비교해서 방송을 했었는데 빅5 교수들은 그래도 자부심이 있으니까 조금은 다를 거라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복지부 차관 박민수 씨인가요? 교수들마저 환자를 떠난다 그러면은 전공의들은 아예 오지 못할 것이고 상당히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교수들은 그야말로 최고의 의사들이라고 인정하니까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시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잠깐 방송했지만은 서울대학교는 이번에 서울대의과대학은 학부 과정에 의사과학자를 키우는 의과학과를 두겠다 이걸 요청했어요. 그냥 의대에 의학과만 있는데 의과학과를 두겠다. 의과학자가 지난번에 이제 2018년에부터 시작해서 2019년에 팬데믹이 돌았지 않습니까? 이 팬데믹이 돌았을 때 그 백신을 개발한 나라가 어디였어요? 미국, 독일, 그 다음에 중국도 자기 나름대로 했고, 영국도 자기 나름대로 했고, 러시아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안 했죠. 대한민국들은 이 백신 개발이라는 개념에 감히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의사들, 제가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보니까요, 대한민국에서 서울대학교 가는 친구들의 능력은 하버드나 예일, 스탠포드, 영국의 옥스포드, 캠브리지 또는 일본의 도쿄대학 뒤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불행히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서울대학을 갈 뿐이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하버드, 예일 다 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분야로 진출했는데 왜 우리는 의사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는 그 백신을 만들고 긴급히 만들고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지? 왜 그럴까요? 이게 큰 차이죠. 근데 반대로 지금 우리 쓰는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데에서는 삼성, 현대가 상당히 세계 탑을 끌고 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BTS라고 하는 엔터테인먼트 그룹이 세계를 휩쓸고 있죠. 저는 그쪽 분야에 상당히 서툰데 외국 간 사람들마다 BTS 한국 최고라 그러니까 야 이게 진짜 BTS 대단하구나 싶은데 왜 거기서는 그들 삼성이나 현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의과대학 나온 사람들은 아니니까 입시 성적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처질 수도 있는데 그들이 대한민국을 더 위대하고 있고 BTS는 뭐 그들이 서울대나 아니면 다른 대학 의예과 갈 정도로 공부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국을 짱짱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고의 엘리트라고 하는 의대 나온 친구들은 왜 그게 안 되죠? 네. 가장 중요한 시기에 백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 대저가 됐고 나중에 미국이 백신을 개발했을 때 SK라든지 삼성 이런 데에서 그 공장을 우리가 가동한다는 식으로 기업인들은 대체를 합니다. 근데 의사들은 그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물론 뭐가 생기면은 이제 대응은 하죠.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황우석 박사가, 황 박사는 수의학과죠. 이 수의학하고 의학하고는 상당히 그 장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의학 쪽에서는 이 복제라든지 이걸 쉽게 못하지만 짐승 갖고는 할 수 있으니까 수의학에서 유전공학이 많이 발전했죠. 근데 황우석 박사가 윤리를 안 지키고 뭐 잘못한 건 있습니다만은 그 황우석 박사를 죽일 때 우리 의학계가 천부가 나서서 쳐버렸죠. 황우석 박사가 잘못한 건 있습니다. 그러나 황우석 박사가 시도하는 그러한 유전공학이 앞으로의 먹을거리가 되는데 그러면 수의학이 의학보다 클 수 있는 거를 의학계에서 잡았다, 막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의학계는 의과학을 안 합니다. 제가 기자 한 10년 해보니까 이제 뭐든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이 똑같은 일을 한 10년쯤 하게 되면요. 대충 해요. 제가 뭐 국방 하다가도 정치하라면 정치도 하고 경제도 하고 좀 서툴긴 하겠지만 대충 다 하겠더라고요. 내가 잘하는 분야는 한두 마디 들으면 귀신처럼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달인이 되는 거죠. 고깃집에서 고기를 썰거나 그 전에 뭐 제가 좋아하는 설렁탕 집에 갔더니 아침에 좀 일찍 갔더니 옛날에 깍두기 자기네가 만들었잖아요. 다다다다다다닥 써는 거 보니까 무 써는 거 보니까 달인들이에요. 요즘 TV에도 달인들 나오는데 똑같은 일을 한 20년 하면 달인이 됩니다. 의사들도요. 우리가 지금 아픈 거를 굉장히 애로사항을 그들이 고쳐줘서 선생님 하지 사실은 늘 환자 보다 보면은 뭐 병이란 게 굉장히 희귀한 병은 모를까 대부분 보편적인 병이잖아요. 척 보면 척입니다. 근데 의사도 달인일 뿐이에요. 달인인데 내가 아쉬운 걸 풀어주니까 선생님하고 나중에 인간적인 고민까지도 풀어줬으면 하는 존경심을 갖게 되는 건데 깍두기 잘 써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재주라 그러겠지만 저쪽에서는 존경을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이 대단해 보이는 거지만 사실은 그들도 달인에 불과합니다. 근데 달인에서 멈추면은 제주꾼이지만 이걸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개발한다. 달인으로서는 좀 어렵죠. 그러나 그런 달인들 중에서도 무 써는 기계를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무슨 뭐 유리를 하는 사람이면 유리 공예를 할 수도 있고 금속을 하는 사람이면 새로운 걸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과학이 발전하잖아요. 저 유럽에서 보게 되면은 금을 만들고 싶다고 하는 막연한 생각에서 거기서부터 쭉 나온 게 연금술에서부터 화학이 확 발전했지 않습니까? 달인들이 시작한 거죠. 근데 우리 의사 달인들은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충분히 부를 노릴 수 있고 하니까 우리는 의과학이 크지 않아서 백신 만드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사만 딱 되면 제가 보니까 제 주변에 이제 제약회사 사람들이 있는데 제약회사 사람들이 뭐예요? 병원 가서 계속 자기네 약 넣고 제가 이제 여러 군데 세미나 가보면요. 제일 잘 먹고 화려하게 하는 데가 의과대학에서 세미나 하게 되면 제약회사들이 꽤 많이 도와줍니다. 제일 가난하게 세미나 하는 데가
문과대학, 사학과 뭐 이런 과들 가보면 제가 역사 문제도 다루다 보니까 참 거기는 우리 회비 내고 설렁탕 먹고 하는 거고 저쪽은요 공대나 이쪽 가게 되면 기업들이 붙고요. 의과대학 가게 되면 제약회사가 붙어가지고 좋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회사들이 붙어갖고 세미나를 지들이 주최를 해줘요. 그래서 이름은 MRI 사라 뭐 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기구들을 괜찮은 거 사갖고 또 환자들이 몰리고 하면 좋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의사를 수를 통제를 하는 거잖아요. 늘리고 싶지 않은 거죠. 군에는 항상 아픈 사람이 나올 거고. 그리고 한국 시장에는 외국 의사들이 아직은 잘 못 들어오죠. 의료기업이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우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료 수가가 떨어진다 그래도 달인 경제가 되게 되면 미국 의사들은 뭐 30분 버는 걸 2분만 봐도 척척척척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돈 벌고 사는 거잖아요. 편하게 안주하니까 도전을 안 하는 거잖아요. 방시혁 같은 사람, EPL에 가서 세계 챔피언 되겠다고 하는 손흥민 같은 사람이 안 나오는 거죠. 인자한 사람은 나올 수 있어요. 성격에 따라서 달인이 됐는데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하는 그런 사람은 나올 수 있지만 새로운 인간의 난치병을 풀겠다, 뭐 백신을 만들겠다가 안 나옵니다. 그런 찰나에 이번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과학과를 만들겠다고 50명 정원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제약회사에서는 이 의과학자들이 이끌고 있어요. 이 약학과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은 의사 면허 가지고 약학도 하고 과학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또 이게 바이오하고 또 반도체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죠. 그 중에 하나가 황우석 박사가 하다가 된소리 맞았던 유전공학인데 그쪽으로 가야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데 대한민국 의학계가 뭐 했냐 이거야. 달인들 키워가지고 자기네끼리 잘 먹고 잘 살았지.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뭐냐. 그러면서 그 달인들이 어느 쪽으로 갔냐. 피한성으로 갔습니다. 요즘 시장성이 좋은 피부과나 안과나 성형외과로 갔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외과 이런 데는 안 오잖아요. 소아청소년과도 귀찮으니까 안 와갖고 거기는 의사들이 절대 의사로 부족하잖아요. 그래 지금 이런 사태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지방에는 안 가려고 그러고. 이번에 정부에서는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한테는 매달 100만 원의 수련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잘했죠. 좀 고생하는 친구들은 좀 줘야죠. 이게 지금 험한 거는 안 하려고 그러고 좋은 쪽으로만 가려고 그러고 자기네 하는 거 익숙한 것만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것처럼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요, 대한민국 변호사들도요, 한국어를 가지고 법률 문제 다루는 건 대한민국 변호사들밖에 없죠. 이것도 상당히 아주 좁은 시장이에요. 시험만 딱 붙으면은 그냥 날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YS 때 법조인 증언 늘려가지고 하니까 경쟁이 붙어갖고 이제 그 카르텔이 무너져 가는데 의사들은 아직도 안 무너졌잖아. 의학 전문대학원 만들었지만 의사 정원 자체는 늘리진 않았거든요. 변호사 수는 지금 빵빵하게 늘렸단 말이에요. 이 의학은, 공학은, 의과대학 교과서는 거의 다 영어로 돼 있어요. 이 인문사회계열, 인문계열은 거의 한국어로 돼 있습니다.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경영도 서양하고 통하시기 때문에 영어가 많습니다. 근데 의학은 공학과 더불어 거의 영어로 배우는데 세계화 될 수 있는데 막상 시장은 국내에 딱 자기네끼리 독점을 해요. 이렇게 하면서 의과학은 발전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온 사람들이 누구냐? 전 주력이 의과대학 교수들이라고 봅니다. 그들이 교수라고 하면 새로운 뭘 도전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가 젊을 때 배운 거 그것만 그대로 전달하고 그대로 오니까 우리는 의과학이 안 큰 거죠. 창의정신이 없는 거죠. 방시혁 같은 사람이 없는 거죠. 이게 문제죠. 근데 이렇게 안온하게 지내던 의료계가 그 불구죽죽한 문재인도 손을 못 댔는데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이건 아니야 하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방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 의료진 확보 그런 명분을 걸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는 무조건 윤석열이 이깁니다. 명분에서도 이기고 그리고 앞으로의 먹을거리를 만든다는 거에 있어서 그는 승리할 겁니다. 철옹성 카르텔에 안주해 있는 우리 의사들 노벨의학상 한번 도전해봐. 그리고 똑같이 제가 앞선 방송에서 우리 대학 교수들 봉급이 적다 보니까 그냥 자기네끼리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거 안 하고 자기 젊을 때 배운 거 계속 전달만 하다 보니까 현실과 안 맞는 공부를 하고 그냥 공부일 뿐이잖아요. 대학교에서. 나와서 기자들도 보게 되면 3년 4년은 헤매면서 현장에서 배우잖아요. 따로 놀잖아요. 이게 연결이 돼야죠.
교수들이 전문가여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국방이나 이런 쪽에 하게 되면 옛날에 꽤 유명한 교수님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왔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뭐 이렇거려? 그러면 그게 어느 날 그분들이 이제 글을 쓰고 하는 건데, 정보가 없고 세상 변화를 모르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 대학이 이제 의대가 가장 좋은 대학인데 그걸 필두로 깨져야 됩니다. 깨져나가면서 그래도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은 세계 최고랑 경쟁하니까 저런 노력을 하죠. 이런 노력이 그 다음 의과대학으로 하는 뭐 카대라든지 연대라든지 뭐 고대라든지 성균관대 이런 데로 전파가 되면서 걔네들도 세계 뭐 베스트 10에 들어가겠다고 치고받고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지방대 의대일수록 지방의사를 만든다는 개념 때문에 달인을 만들기 위해서 세계 최고를 도전 안 해서 오히려 안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진짜 지방대학, 지난번에 이재명 씨가 이게 목에 찔려가지고 부산대 갔다가 서울대로 갔을 때 부산대에서 굉장히 화를 냈죠. 화내는 게 맞아요. 그건 굉장히 맞습니다. 화를 내는 만큼 부산대도요. 앞으로 이 의과학을 발전시켜서 서울대를 찾겠다는 그런 의지를 내줘야 돼요. 그래야 지방대도 큽니다. 안 그러면 지방의 맹주로 호족으로 있을 뿐이에요. 근데 세계랑 경쟁하는 서울은 점점 큽니다. 못 따라가게 되죠. 저는 지방대 의대 교수들이 많은 집단적인 행동을 어떻게 할지 궁금한데, 자, 우리도 지금 이 달인 키우는 거에 안주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 일본에서는 동경대학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어떤 건 교토대학이 최고고 어떤 건 도호쿠대학이 최고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져야죠. 네. 한국의학계는 왜 손흥민, 방시혁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